이럴 때인데 7시 반은 쓸 만큼 써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 힘든 몸 이끌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다 이렇게 오시면서도 자기만의 뭐가 있어서 오셨을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뭔가 있어서 삶에 그냥은 안 오고 이 정도 되면 아이들은 그냥 와야 되기 때문에 가라 그래서 오지만 어른들은 뭔가 그 나만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고 오셨는데 이 2시간이 좀 헛되지 않게 크게 뭐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같이 이제 부처님의 어떤 법 가르침을 같이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고 이래서 같이 그런 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멀리서 왔다 그랬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왔어요. 진짜 멀리죠. 제주도에서 이게 아침 10시에 강의가 있기 때문에 첫날 그 당일날 첫 비행기 타고 오더라도 자꾸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편안하게 오고 싶어서 늘 여기 강의 있을 땐 전날 옵니다. 이게 어제 와서 어디 근처에 이렇게 잤다가 걷기도 하고 이렇게 저를 불러주면 너무 좋아요. 덕분에 서울 바람도 콧구멍에 집어넣고 가고요. 이래서 간간히 저 나름대로 와가지고 이게 분위기도 한 번씩 바꾸고 가고 이래서 상당히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고 또 왔다 가면 여기 얘기를 또 전할 수 있어서 좋고요. 오전에도 그걸 물어봤어요. 이게 오전하고 또 다른 점이 있네. 오전에는 거의 보살님 위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7시 반에는 처사님들이 공군이 많이 보이시네요. 이게 10시에는요, 처사님이 요대 하나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앉아가지고요. 가운데 못 앉더라고요. 구석으로. 근데 저녁 오신 분들은 그래도 가운데 잘 앉으셨네요. 남자분이 많으셔서 이렇게 마음 놓고 앉으시 2명만 오면 절대 가운데 못 와요. 여자 많은 틈에 남자 2명은요. 이렇게 막 설라 그래도요. 이 길을 잘 못 펴요. 이래가지고 제가 왜 그런 거를 아느냐면 제 태생이 구남매의 막내여가지고 이 구남매의 막내로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이 누나들 많은 틈에서 살다 보니까 누나 입살들이 세잖아요. 자, 이래서 오전에도 이제 질문을 해도 여기는 육지기 때문에 육지라 그러면 제주도에서는요 서울, 부산, 대구 안 구분해요. 다 육지 그럽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서울 하면 육지 그래요. 그래서 다 육지 분들이라 그러지 부산 분, 서울 분 안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육지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직업을 얘기할 때 지금은 뭐 강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도 인생에 크게 한번 바꾼 적이 있거든요. 28년 동안 하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물론 그전에도 이런 강의나 이런 거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곁들이 했었는데 딱 50이 되는 해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나이 50까지는 너를 위한 삶을 살고 51부터는 배운 거를 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이런 말을 들어서 그래 나도 그래 봐야지 하고요. 딱 50까지만 하고 두말 될 생각 없이 딱 그만뒀어요. 직장을. 그래도 살아는 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요. 내가 뭐 하던 사람 같냐고.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요. 미장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오전에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미장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요. 이 도시 미장원이 아니라 시골 미장원. 시골 미장원에서 아줌마들이 이렇게 머리 자르면서 언니 샴푸는 뭐 썼어요? 왜 내 말대로 안 했어요? 막 이런 수다 떠는 게 딱 어울리겠다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요. 가끔 뭐 이거 예술 하는 사람 뭐 디자이너 막 이런 나오는데 디자이너는 그냥 눈여겨보게 공부는 안 해봤고요. 지금 그냥 제가 입고 있는 조끼나 바지나 이런 옷들은 제가 만들어서 그냥 입어요. 이거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거 불 때보다 더 쉬워요. 네, 그러니까 알아두면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옷 만드는 거나 이거 뭐 스카프 염색하는 거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것들 그냥 이런 뭐 브로치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다니다가요 그냥 나눠주는 취미가 있어요. 그냥 누가 예쁘다 그러면 쓰세요. 그거 줘요. 왜 주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바로 왜 주세요 그러면 그거 참 예쁘네요. 말 속에는 나 줬으면 좋겠네요가 숨어 있다. 예뻐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여기서 어느 한 분이 그냥 둘만 있을 때 예쁘다 그러면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여기서 예쁘다고 해도 요즘은 요분한테는 좋은 사람 되지만 나머지 분들에게는요 욕먹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있을 때는 그냥 오면 이렇게 막 만들어 놔뒀다가 요즘 뭐 가방 만드는데 취미를 붙여가지고요. 막 만들어 놨다가 오면 하나씩 줘요. 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가방에 뭐 담고 와 이래서 그냥 오지 말고 제가 오래 했던 직업이 28년 동안 했던 직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이게 초등학교 교사도 그게 미용실보다 그게 어울리지 않나요? 이게 미용실이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을 28년 하다가 딱 50이 되는 애 그만두고 이런 교육과 관계된 일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나는 대상만 이제는 남녀노소 안 가리고 다 다녀요. 이렇게 그만두니까요. 제주도에서 어디에서 많이 부르냐면 노인대학과 경로당에서 많이 불러요. 이번에 노인대학 가면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는데 노인대학 가면 노인대학 노인대학을 졸업하면 가는 데가 경로당입니다. 예, 다 그쪽으로 거칠 거예요. 부녀회 끝나면 노인대학 가요. 노인대학 끝나면 경로당 가고 경로당에서 안 받아주면 요양원 갑니다. 요양원에서 안 받아주면 요양병원 가요. 그죠? 노인대학 갔을 때 70대잖아요. 이 70대 때는 사람들이요. 야, 70대 되니까 이 1년이 다르다 이런 얘기 하다가 그 다음 경로당 가면요. 한 달이 다르다 그래요. 그 다음 요양원 가면요. 하루하루가 다르다. 요양병원 가면요. 한시가 다르다 그래요. 그러다가 듣는 말이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말 어느 어르신 이시저시 한다 그래. 이 말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삶의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인대학 70대나 이런 데 가면요. 이 할머니들이 눈이 어둡잖아요. 나이가 70이 돼서 눈이 밝아야 축복일까요? 어두워야 축복일까요? 너무 밝으면 재앙이래요. 나이 75 넘은 할아버지가 눈이 너무 밝으면요. 할머니 얼굴에 검버섯 주름 다 보여서 살고 싶지가 않대요. 75 넘으면 뭐만 봐야 돼요? 그냥 할머니 왔다 갔다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것만 봐야지. 너무 밝으면 이게 재앙이랍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요. 우리 50 넘으면 이런 글을 주면 이렇게 보나요? 이렇게 보나요? 이렇게 볼 때가 다 오더라고요. 요거를 어느 글에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글만 멀리 보지 말고 인생도 멀리 보라고. 그런 뜻이 있다고. 요번에 저 제주도에는 함덕에 있는 노인대학을 갔는데 저를 보면요. 여기는 그런 분이 눈초리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저를 보면 저게 아줌마인가 아저씨인가 막 헷갈려. 이번에 함동 노인대학 가는데요. 헷갈린 정도가 아니라 두 분이 막 다투는 거예요. 할머니 두 분이. 여자다 남자다 하면서 이쪽 할머니가 야, 저 목소리랑 걸음걸이 봐라. 저게 어느 게 남자니? 저게 걸으면 아줌마 같은가 봐요. 그래서 이쪽 할머니가 코 밑을 보세요. 거뭇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할머니가 또 뭐라고 받아치냐 그러면 여자도 50이 넘으면 거뭇거립대다 이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나를 두고 다투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두 어른한테 가서 왜 자기 삶, 자기 일도 걱정거리가 많을 건데 남의 일 걱정하느라고 다투십니까? 저는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하고 왔어요. 오는데 이쪽 할머니가 말해주고 가세요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그 강의 시작해서도 아니라 시작해서 한 30분 지나서 물어봤다는 건 그 할머니가 내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나의 위를 봤다 아래를 봤다 하면서요. 저게 여잔가 남잔가만. 그래서 저는 남자입니다 하기가 바로 얘기해버리면 그분이 뭐가 될까 봐요. 그냥 대답을 조금 돌려서 우리 집에 아이 셋이 있는데 우리 집 아이 셋이 나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 장가도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장가 못 갈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장가 안 갔다 그러면 자기 딸일도 안 간 거 있는데 주고 싶대요. 저는 그 말 끝에 제주도에서는요 어르신에겐 다 삼촌이라 그래요. 이 삼촌은 피가 섞인 게 아닙니다. 동네 어른은 다 삼촌이에요. 그래서 저 그 어르신 보고 삼촌 저도 딸이 둘 있습니다. 삼촌 딸은 삼촌이 키우고 제 딸은 제가 키우면 안 될까요?
딸을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말고 자기 딸 자기가 키웁시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참 말도 잘한다고. 자, 이래서 그런 거 하는데, 제가 이제 아줌마 닮은 게 아까 얘기했던 구남매의 막내 요거랑 연관이 좀 있나 봐요. 이래서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래서 그 초등학교 교사를 할 때도 늘 공부한 게 상담 쪽이고 이런 심리 쪽이어가지고요.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어떤 강의를 많이 했었냐면, 우리 아이들과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거. 근데 이거 왜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들이요, 내가 할 걸 찾지 않고 너 바꿀 방법만 찾아요. 이거는 나 괴롭고자 마음 먹은 거더라고요. 너 바꾸고자 하면 괴롭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너만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 공부를 했거든요. 지금 28살 난 나이 우리 아이가요. 그 5학년 때 12살 때, 그러니까 17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걸까요? 내 정답이랑 안 맞은 걸까요? 내 답이랑 안 맞은 거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정답을 갖고 사니까, 정답을 나중에 공부하고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정답을 갖고 살면 그 사람은 힘들고자 마음먹은 사람이래요. 이 정답을 갖고 사람들이 특징이 그거랍니다. 따라해 볼게요. 답정너.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뭔가 물어볼 때, 예를 들면 진짜 그랬어요. 주말에 다음 주 월요일이 시험인 걸 알아요. 그럼 토요일 날 우리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 이름이 혁준이라는 아이인데, 혁준아 토요일 날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볼 때, 자, 여기 부모님으로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물어볼 때, 아이에게 물어볼 때, 토요일 날 뭐 할 거니 물어볼 때 나의 머릿속에는 뭐 해야 된다라는 정답을 갖고 물어보시는 분 없죠? 그냥 물어보는 것까진 내 몫이고 대답은 아이 몫으로 남겨야 되는데, 물어보면서요 머릿속에 넌 공부해야 된다라는 답을 해야 돼. 이걸 갖고 있으면요, 나 축구하러 갈 건데, 이 말 하면 축구할 거구나, 알았어. 이 말이, 야 너 토요일 날 뭐야? 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뭐니? 또 물어봅니다. 시험인데 그 말이 나와? 아빠가 뭐 할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이래요. 물어봤으니까 축구하러 갈 거라고 대답. 축구하고 와서 공부할 거라고 말하고 싶었답니다. 나중에. 그런데 나는 그 말을 기다려요. 축구할 거 이것만 떠올려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라는 정답을 갖고 이미 나는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되묻는데 뭐가 나올 때까지 물어봐야 돼요. 정답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요,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아이가 이 자랑을, 내가 가끔 가다 시험을 못 보던 애가 아빠 나 과학 90점 맞았어 그러면요, 답을 갖고 살면 이 말이 나와요. 답을 안 갖고 살면 야 나가 기쁜데 너는 오죽 기쁘겠니,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빠 나 과학 90점 맞았어 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 거봐 내가 말한 대로 하니까 되냐 안 되니 너. 다음부터도 나 말한 대로 할 거냐 안 할 거니. 그러면 아이들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할까요? 됐거든요 하면서 들어가나요? 자, 됐거든요 해서 들어가면 1번 스스로 알아서 됐구나 하신다. 2번 너 이리 와, 말투가 그거 뭐니? 쫓아 들어간다. 쫓아 들어가는 이유도 적혀 있더라고요. 왜 들어가는 거 봤더니만요, 본전 찾으러 들어가는 거래요. 너 누구 돈으로 밥 먹었니 이거. 근데 본전 찾고 나오는 부모님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미천이라도 지켜나와 아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정답을 내려놓기 위해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마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를 보려고 제일 처음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딱 보이는데 마음 수련원이라고 보여서
무턱대고 방학 때 갔습니다. 어디냐면 계룡산 아래에 있어요. 너무 장소 좋은 곳에 있더라고요. 그 계룡산 아래 갔는데 그때는 이제 교원 연수로 이거 받으면 뭐 이 점수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 가서 딱 앉았는데 너무 좋은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강사님들이 정말 들으면 좋은 얘기. 근데 그걸 좋다고 느껴야 되는데 억울하다는 생각만 하고 앉았어요. 왜? 이 말을 왜 내가 들어야 돼? 우리 아들이 들어야지. 나는 문제가 없어서 아들 때문에 왔는데 아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왜 이 말을 내가 들어야 되냐고. 어떤 날은요 막 듣다 보면 이 말은 우리 교감이 들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날 바꾸고 싶은 거예요? 교감교장 아들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꾸 날 안 바꾸고 교감교장 이런 사람만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년 정도 되니까 그때서야 이게 너를 직접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꿔서 네가 스스로 바꿔야 돼, 바꿔야 하는 마음이 나도록 하는 게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늘 얘기하던 것도 내가 할 것이 뭔가.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내가 바꿀 것이 뭔가 이거를 자꾸 찾아보라고 그래요. 그 찾는 것이 뭔가 수행이다라고. 절에 가면 이게 수행이라는 학부모님들한테 수행이라고 했다가는 거봐 나 절에 다니니까 그만할 줄 알아서 이럽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요 불 때니까 수행이라는 말을 그냥 해도 되는데 제가 교회의 노인대학도 자꾸 제가 불자인 줄 모르고 막 불러요. 그럼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할까요? 부처님 얘기를 할까요? 근데 부처님 말씀이 나고는 안 하고요. 화 안 내는 얼굴이 제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랍니다. 이게 부처님법에 있는 거잖아요. 무죄칠시의 1번. 재산은 없지만 보시할 수 있는 거 7가지가 있는데 그중 1번이 뭐 화안시 밝은 얼굴 보여주는 거. 근데 거기 가서 이걸 무죄칠시라는 말은 안 쓰지만 그냥 얘기를 해요. 자, 이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요. 자꾸 나를 보는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니까 엄마들하고 이야기할 건덕지가 생기고 그리고 요 전에 제가 이 마음 수련 하기 전에 바로 접했던 게 뭐냐면요. 레크레이션, 초등학교 교사는 레크레이션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 레크레이션을 제가 이제 초등교사를 28년에 계속했으면 3년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레크레이션이라는 것을 이렇게 접했는데 레크레이션에 뭐가 들어왔냐면 웃음치료라는 게 들어왔어요. 웃음치료를 시작한 지 20년째예요. 근데 웃음치료와 마음 공부하고 부처님법하고 딱 맞아떨어진 말 한마디를 찾아냈는데요. 웃음치료에서 1번이 뭐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웃어버려. 웃다 더하기 버리다. 그러면 웃어버리는 건 그냥 웃을 일이 왔을 때 웃어버릴까요? 화가 난 일이 왔을 때 웃어버리기가 필요할까요? 이게 행복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51에 이걸 딱 그만두면서 그 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아닌 발언 한 번씩은 해보라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제가 50대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요. 까먹는 날도 물론 있습니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를 떠올립니다. 어떤 거를 하면요. 오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나를 보는 사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사라지면 보세요. 나를 보는 사람이 편안했으면 좋겠고 다른 이로 인해서 내가 안 괴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로 인해서 괴롭지 않는 방법이 다 있더라. 부처님 공부하다 보면 이게 어느 날요. 왜 괴로운가 봤더니만 이제 초발심 자격문 공부할 때 그 원유 스님이 얘기한 거에 이런 말을 딱 듣고 내가 그 삶을 살았네 하고 딱 깨달은 게 뭐냐면요. 무방천당의 소왕지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지 않은 천당에 왜 사람이 적게 들락날락거리며 꼬시지 않는 지옥에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가.
지옥 오라고 안 꼬신대요. 근데 이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이걸 언제 느꼈냐면요. 이 공부하면서 이걸 예를 뭐를 들어주냐면 바로 살아있는 이게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끼어들게 했을 때 그때를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다 운전하고 계시죠? 운전하다가 끼어들게 하는 차가 들어오면 자, 나는 그 막지 않은 천국 속으로 갈까요? 꼬시지 않는 지옥 속으로 들어갔나요? 자, 끼어들게 했을 때 나는 이런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끼어들게 한 차가 오자마자 어서 옵시오 이러는다. 2번 나도 모르게 애씨가 나온다. 그 애씨가 나온다는 욕을 가지고 분석을 해놨는데 끼어들게 한 차에 애씨라는 욕이 나오면요. 이 욕을 가지고 분석하는데 자 볼게요. 왜 그쪽으로 들어가는가? 애씨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나는 괴로워야지 마음 먹는 거랍니다. 이게 애씨라는 말이 나오면요. 자 볼게요. 이 애씨 욕을 가지고 1번 이 애씨 욕은 1번 앞차 운전수한테 하고 싶은 욕이다. 1번 2번 내가 듣고 싶은 욕이다. 골라보세요. 앞차죠. 2번 문제 애씨 욕은 1번 앞차 운전수가 들었다. 2번 나만 들었다. 나만 들었다. 이게요. 탐진치 삼독 중에 치더라고요. 어리석을 치. 욕하면 그놈이 듣고 그놈이 바뀔 줄 아는데 나만 화나고 나의 감정만 상해 있어요. 3번 화는 앞차가 나 있다 나만 나 있다? 그러면 내가 손해예요 안 손해예요? 아니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좋을까요? 그래도 본전이라도 해야 될까요? 본전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화난 사람에게 물어봐요. 왜 화나십니까 하면요. 내가 지금 화내기로 마음 먹었어요. 이거를 할까요? 저 차 때문이라 그럴까요? 제가 이 공부와 연관돼 가지고 웃음 치료와 같이 공부한 게 그 상담 이론 중에 여기 공부한 분도 계실 거예요. 윌리엄 글라서라는 분이 이렇게는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딱 이 말이 나옵니다. 화도 선택이다. 근데 제가 처음 이 말 들었을 때요. 안 오더라고요. 안 와. 왜 화가 선택이야? 그놈 때문이지. 그놈 없어봐 화나는데. 근데 자 아이가 예를 들어 뭔가 아까처럼 95점 맞았을 때 막 기분이 좋잖아요. 이거 아이가 기분 좋으라고 한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내 선택이죠. 그럼 40점 맞았을 때 화난 건 그 40점이 날 화나라고 한 걸까요? 내가 화내기로 마음먹은 걸까요? 특히나 아버지 교육 가면요. 아버지들은 끝까지 그래도 그 차 때문입니다 합니다. 엄마들은 빨리 바꿔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다시 되짚어볼게요. 우리도 끼어들게 하죠. 끼어들게 할 때 그 차 때문이라고 혹시라도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요. 애지라는 욕이 나오는 거. 자, 내가 끼어드는 순간 끼어들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끼어든다. 자, 내가 끼어들으니까 뒷차는 애쉬하세요 하면서 끼어드나요? 그러면 나는 왜 끼어들죠? 할 일 하러 맞아요. 내가 할 일 하러 끼어드는 거죠. 그러면 내 앞에 끼어든 차는 나 화나라고 끼어든 거예요? 할 일 하러 온 거예요? 그걸 있는 대로 보는 게 알아차림이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해 볼게요. 아, 끼어들었구나. 끼어들었을 뿐인데 그 차가 나 화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 순간 화나는 것만 이렇게 빠져도요. 이것만 빠져도 내가 이쪽으로 안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차가 나보고 화나라고 안 했는데 근데 이걸요. 왜 보복운전까지 가는가 볼게요. 화라는 건 내면 불 착 붙이면 거기서 바로 끄던가요? 활활활활 타던가요? 우리 뇌는요. 이 끼어들게 한 차에 내가 에이씨라는 욕을 하면 내 안에 있는요. 화의 종자에 물을 준 거랍니다. 그러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싹이 떡잎만 날까요? 잎도 막 날까요? 그 열매까지 열린대요. 어떻게 이 뇌가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에이씨 하면요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인님 화나셨는데 그만두면 안 됩니다. 더 하셔야죠. 많은데
그래도 내가 그다음부터 무의식적으로 시킵니다. 주인님 유리창 문 내리고 주둥이 내리고 욕도 하셔야죠. 자, 욕하는 사이에 감정은 내려가야 올라가요? 올라가면 내가 또 시킵니다. 주인님 문도 열고 나가셔야 돼요. 문 열고 나가면 그냥 거기 멈춥니까? 앞차문도 여세요. 그래서 보복운전까지 가는 거랍니다. 그 첫 시작이요. 애씨라고 이 화애씨에. 근데 우리 몸 안에는요. 화애씨만 있어요. 복애씨도 있어요. 그 순간 이쪽으로 간다 해볼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서 옵시오. 그냥 거기서만 멈춰버려도 2분만 지나면요. 끼어들게 했다는 사실도 없어져요. 그죠? 근데 애씨 하면요. 이게 사무실 출근할 때까지 갖고 갑니다. 아침에 끼어들게 되면 너까지 들어서 난리야 이럽니다. 자, 이래서 자꾸 그게 물고 늘어지는데 그러면 이거를 있는 대로 보는 것이 그냥 될까요? 연습해야 될까요? 그 어서 옵쇼는 뭐냐면요. 이 뇌에서 끼어들게 했을 때 화의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것을요. 차단시키는데 20일 정도만 하면 그게 없어진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끼어들기 하자마자요. 어서 옵쇼만 20일 내보세요. 나 뇌에서요. 화내는 게 사라져요. 그래서 3년만 화를 안 내면요. 이제는 내고 싶어도 화의 세포가 싹 사라져서 안 나온답니다. 근데 우리 3년 동안 화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심삼일이라도 자꾸 하랍니다. 그래서 이 어서 옵쇼라는 게 익어지면 아 끼어들었구나. 이 순간 바로 우리는요. 끼어들기 한 차가 왜 화가 나는가를 봤더니만 그 차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요. 화가 나는 이유를 이게 이 공부하다 보니 이거였더라고요. 따라해 볼게요.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서 화가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안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 안전하게 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뭐 이런 욕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가 방해되고 이것이 침해를 받으니까 화가 난 거지 그것 때문은 아니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거를 찾는 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를 들여다보나요? 그놈을 지적하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보고 아 그래도 요만큼만 갈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쪼로 간다든가 요래야 되는데 그놈을 바꾸려면요 화가 가려버리면 그 다음 남을 도와줄 마음이 안 난답니다. 이래서 화라는 쪽으로 안 가도록 자꾸 수행하는데 이게 바로 웃음 치료 쪽으로 가면 뭔가 웃어버리기. 자, 웃어서 뭘 버리는가? 이 웃음 치료가요. 제가 아까 웃을 때마다 손을 자꾸 오므렸잖아요. 웃음 치료에서요. 이 왜 오므리는 게 습관이 돼서 자꾸 오므리게 돼요. 저는요. 웃더라도 그냥 안 웃어요. 웃음 치료에서 시간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웃음과 반대된 게 아까 웃어버리기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화내버리기. 그러니까 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요 웃어버리기도 가능하고 화내버리기도 가능하대요. 근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 자꾸 가는가? 습관대로 가면 화내버리기 쪽으로 많이 간대요. 그래서 그놈을 바꾸고 싶고 이러는데 자 그러면 웃어버리기와 화내버리기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화낸 사람들 모든 병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음식을 얘기를 많이 하나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나요? 그 스트레스는 웃은 뒤에 와요? 화낸 뒤에 와요? 화낸 뒤에. 그래서 그럼 화를 낸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잡던가요? 아 맞아. 잡아본 사람은 화가 납니다. 뒷목. 왜 뒷목을 잡는가? 화를 뽀록 내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화를 내는 순간 뭐 교감신경, 부교감 거기도 교감이 나와요. 자. 이 교감신경에 뭐가 이렇게 자율신경계가 작동해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그 나오는 게 뭔가 봤더니만 아드레날린, 코티졸 기억나시죠? 이게 독성분이랍니다. 이게 나와가지고요. 요 승모근에 딱 멈춰가지고 안 내려가. 그럼 거기 주물럭 되면서 기분 좋다 합니까? 기가 막히다 합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요 몸에 기가 다 흐르고 있어요? 안 흐르고 있어요? 기가 쫙
잘 나눠서 흐르기를 원하시나요? 기가 막히시기를 원하시나요? 근데요, 내가 딱 말하는 순간 막힌답니다. 자, 화를 뽀록 내면 그 다음 하는 말이 기분 좋다가 나와요? 기가 막혀가 나와요? 그 기가 막힌 건 그놈이 막았어요? 내가 막은 거예요. 그냥 말을 바꾸랍니다. 화는 나지만 기는 안 막혀. 왜? 기가 막히다라는 이 막힌 구멍으로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다와 스트레스와 연관돼 가지고 기가 막혀 살겠다가 붙어 다니는가요? 죽겠다가 붙어 다녀요? 기가 막히면 죽을 일이 가까워진답니다. 왜? 그게 기가 막히면 화의 씨에 키우다 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이 붙어 다니다 보면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신경성입니다. 이래요. 신경성은 왜 생기나요? 신경질 내다보면 생깁니다 하잖아요. 그 신경성이라는 게 이제 마음인데, 자, 그러면 기가 막히다와 반대가 뭐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기분 좋다. 기가 막히지 않고 기의 분포도가 좋다, 그 말이랍니다. 이건요 말하면 된대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 기분 좋다. 아, 기분 좋다. 하면 내가 우리 주인 기분 좋고 싶었군요. 나갑니다 하고 나간답니다. 나 기가 막혀면요. 막히고 싶었군요. 막힌 거 나갑니다. 이래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라는 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 이 스트레스 독성분이 쌓이는데 그날 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요. 야, 안 되겠다. 이거 풀어야지 하고요. 스트레스는요. 배설한다 그러나요? 해소한다 그러나요? 이 스트레스가 배설이 된다면요, 사람은 해소시키려고 운동하거나 친구 만나 수다 떨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배설만 된다 버리면요, 큰일만 보고 오면 아이고 큰일 보니까 스트레스 같이 나와서 너무 시원하다, 이게 돼야 된대요. 근데 그게 된가요 안 된가요? 그래서 이런 말 나와요. 똥은 쌌지만 그놈 때문에 그냥 그 스트레스가 나간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 친구 불러내서, 야,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너 좀 나와줄래? 알았어, 가줄게. 그래서 그 친구랑 커피 마시고 노래방 가고 막 놀다 보니까 놀다가 집에 갈 때, 야, 다음에 힘들 때 또 전화할 때 한 번만 또 나와줘. 너만 나니까 다 풀렸어.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게 친구가 주사기로 약을 집어넣은 거예요? 뇌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해독 호르몬도요 뇌에서 나오는데, 그럼 이거는 화날 때 나올까요? 기분 좋을 때 나올까요? 사람이 가장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뭐죠? 웃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국의 볼 메모리얼 병원이라는 데서 웃음 치료를 연구하면서요, 화가 났을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화를 내자마자 동시에 나오는데, 이걸 풀어주는 해독제는요 절대 동시에 안 나와요. 웃어서 이 뇌가 어느 정도 진짜 좋았구나 인정이 되면 그때 나오는데, 웃어놓고요 이런 생각하면 또 안 나온답니다. 진짜 나올까 하면 안 나온대요. 웃는 것까지만 내 몫이고 나오고 안 나오는 건 그냥 맡겨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언제 나오는가 연구를 해봤더니만요, 제가 손을 오므리는 이유가 시간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웃었을 때 확 열려져 나오는가 봤더니만요, 6초 정도 웃었을 때 확 열려서 나온답니다. 4초만 웃고 입 닫아 버리면 나오다 들어간대요. 6초. 요만큼. 그래서 아까 제가 자꾸 손을 재본 거예요. 예. 근데 오전에는요, 오전에 오신 보살님들은요 정말 웃을 일밖에 할 일이 없나? 자, 이 6초를 근데 확실히 우리가요 아침 10시에서 지금 7시잖아요. 7시 반이잖아요. 한 근 10시간을 쓰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6초 웃는 게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웃다 보면 풀리면 오늘부터 내가 이거 안 해줘요. 지금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웃음이 딱 나왔다면요 일단 6초 웃어. 자, 이 6초라는 게, 자, 지금요 근데 여기 처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처사님들 윗입술이 들려서 요 정도 웃기는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여기 다 아버지들만 모였다 해봅시다. 6초 웃게끔 하는 거 상당한 능력이 필요해요. 제일 처음에 남자분들만 모여가지고 이런 웃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남자분들이 첫 표정이, 옆놈이 웃나 안 웃나.
이거 6초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옆놈이 웃나 안 웃나 보고요. 나는 웃긴데 옆 사람이 안 웃잖아요. 그럼 이 아빠들이 어떻게 웃냐면요. 6초 언감생심 고개 숙여서 딱 이렇게 웃습니다. 끝이에요. 근데 나중에 화장실 가서 생각하면서 웃어요. 이 체면 때문에. 근데 지금 보세요. 6초 웃는 동안 근심 걱정이 머릿속에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다 도망갑니다. 오늘 집에 가서 화내고 싶거든요. 제가 웃음 치료한 지 20년이잖아요. 화내고. 자,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게 올라간 순간 뇌는요, 주인님 아직은 화낼 때가 아니네요 하고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화를 딱 내고 싶으면요, 입꼬리 올려가지고 화내고, 내 시키는 화내려면 이제 화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화를 내려면 일단 이거를 내리고요, 눈동자에 하얀 거를 많게 해야 화가 나요. 자, 6초 웃으니까 지금요 얼굴들이 벌거스름하고 더워졌죠. 히터 껐으면 합니다. 자, 왜 더워질까요? 지금 우리 몸이 더워지는 건 그냥 때 더워져요? 운동해야 더워져요? 우리 지금 운동했어요? 웃기만 했어요? 그래도 더워지네요. 그래서 이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해볼게요. 웃음 운동. 우리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운동은 그냥 할까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할까요? 나이가 50이 넘으면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 보약이 있잖아요. 그게 웃기만 해도 내 몸이, 이 기초체온요법이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몸이 이 정도 데워질 때까지 1도 올라가면요, 몸의 면역력은 23%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운동해서 우리가 열 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잖아요. 반신욕도 몸의 열을 조금 높여보기 위해서 이게 그걸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웃었을 때 발생하는 열이요, 운동 효과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보약 먹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웃음은 보약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 웃음 보약은요, 돈 주고 먹어요? 공짜예요? 아, 그리고 장소, 때와 장소를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오늘부터 길 가다가도 약 좀 드시고 싶으면 약 좀 먹어야지. 언니 뭐해? 그러거든. 나 약 먹고 있어. 근데 이 6초를 웃으면요,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6초 웃었을 때 열감지 카메라 붙이고요, 계단 오르도록 해서 열감지 카메라를 붙여가지고 계단 몇 층 올라갈 때하고 6초 웃었을 때 똑같은 열이 발생하는가 연구해 봤더니만 우리 1층 계단 올라가서 이 정도 열 안 나와요. 몇 층 올라갔을 때 6초 웃었을 때랑 똑같은가 봤더니만요, 4층 계단 올라갔을 때 6초 웃었을 때랑 같이 데워져요. 그럼 삭삭 더운 여름날 계단 오르시겠어요? 웃으시겠어요? 언니 뭐해? 하거든. 나 계단 오르고 있어. 자, 이래서 자꾸 근데 제가 처음에 웃음 치료를 공부하고요, 이 6초, 귀한 6초를 쓰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집에 그거 있어요. 모든 문에는요 6초 웃어야 열린다 써놨어요. 안방에서 거실 갈 때도 손잡이 잡고 웃고 들어가고 들고 나오면서 또 6초 웃고 이러는데 나머지 4식구가 앉아가지고요, 이것만 빙빙 돌리면서 그래서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날요, 우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어디 갔다 왔어? 방학 때 어디 갔다 왔냐? 나 행복여행이라고 웃음치료 작년에는 대한 어디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한국웃음연구소라는데 거기 갔다 왔거든.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얼마 줬어? 그러더라고요. 이번엔 좀 비쌌어. 2박 3일 자고 먹고 강의 듣는데 80만 원 달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하는 말이요, 돈 주고 미치는 것도 가지가지. 그래서 저는 그 말 끝에, 야, 우리 아들에게 미쳤다는 말 들으니까 나는 성공이다 이랬어요. 왜? 거기에서요, 웃음치료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밖에 나가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 성공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한자가 있어요. 한자 서거 따라할게요. 불광불급. 어쩌면 여기 불때 공부하러 오신 것도요,
부처님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은 그런 미치고 싶은 뭐가 있어서 온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다가 불광불급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 성공으로 알아들으라고, 야 아들아 네가 나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정말 이게 웃음 치료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자꾸요 그거 하니까 학교마다 와서요 부모님들 대상으로 이거 해달라고 또 막 요청이 들어와요. 아니 우리 아들 보고, 야 너 웃어서 돈 벌어봤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나도 가볼까. 우리 집이요 아들도 그래서 갔죠, 집사람도 갔죠, 큰딸 갔죠, 막내만 안 갔다 왔어요. 다 갔다 오니까 이젠요 6초 웃어도 아 우리 아빠 약 먹는구나. 다 이해를 해요. 이래서 이 웃음 치료라는 것이, 근데 웃는 게 드러나는 곳이 있어요. 이 웃음이라는 게 드러나는 곳이 이 마음으로, 이게 보이는 게 마음으로 보여요? 얼굴 모양으로 보여요? 웃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기 얼굴이지만 정말 마음이 웃어야지 안 하면 안 웃잖아요. 웃고 안 웃는 것도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웃음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어디에 그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 막 뒤쪽에 자경문에 야운 스님인가 그분이 한 얘기 중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의사가 약이 좋다고 처방을 해줬는데 먹고 안 먹는 건 의사 책임이 아니라 환자 책임이라고. 근데 내가 웃으면 그렇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웃고 안 웃는 건 내 책임이에요 그분. 근데 이 웃었을 때, 그러면 화났을 때 나오는 호르몬, 이거를 해독시키는 호르몬 몇 가지가 나오는가 봤더니 21가지가 나와요. 엔돌핀, 세로토닌 뭐 여러. 여기서 진짜 제가 중요한 건요, NK세포라는 암세포만 잡아먹는 게 나와요. 이 NK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NK세포가 뭔가 감탄받을 때, 웃었을 때 그렇게 많이 나와서 항암제의 부작용 없이 암세포만 잡아서 구멍 뚫어서 폭파시키는 게 NK세포래요. 근데 이게 언제 안 나오는가 봤더니만요, 따라해 볼게요. 기가 막힐 때. 기가 막힌 걸 뚫어주는 게 웃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웃어버리기 쪽으로, 근데 이게 얼굴로 드러나는데 이 행동이라는 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여져요. 자, 이래가지고 이 얼굴로 드러난다는데 이 얼굴이 뭔지 한번 볼게요. 따라볼게요. 얼굴. 이게요, 붙여 다녔다고 다 얼굴은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동의하기에 얼굴인데, 자, 얼굴은 얼과 굴이 합쳐져야 얼굴이랍니다. 따라볼게요. 이거 굴. 자, 얼과 굴이 합쳐지면 얼굴인데 따로 놀면 얼 따로 굴 따로. 자, 그럼 얼은 뭐냐면요, 민족의 얼, 조상의 얼 할 때 정신 영혼이 얼이에요. 우리 국민교육헌장 외웠던 세대들은 압니다. 우리는 민족 중앙의 역사적 사명. 이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연식이 됐다는 얘기예요. 40대는 몰라요. 안 외워봤으니까. 여기도 민족의 빛난 얼을 되살리, 이거 나오죠. 그 얼이 정신 영혼이 얼입니다. 굴은 뭐냐면요, 여기 우리 북한산이나 아니면 제주도에 오름에 가면 동굴 파져 있죠. 그 굴하고 똑같은 의미래요. 굴 속에 들어가면 밝아요, 어두워요? 그럼 사람의 얼굴 표정이 늘 밝던가요, 밝았다 어두웠다던가요? 이게 얼과 굴의 조화입니다. 자, 얼, 굴에서 제가 하나 숨겨볼게요. 뭐가 남았죠? 굴 남았잖아요. 역시 저녁은 저녁이 정신이 아직도 안 돌아오시다. 경로당 가서 뭐 남았죠 하면 마이크 그래요. 여기가 약간 경로당 닮아요. 힘들으셨나 봐. 자, 굴만 남았죠.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얼을 숨겼는데 뭐가 빠졌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얼 빠졌구나가 나온 거예요. 옆에 분 보세요. 얼이 들어갔나 빠졌나. 옆에 분 보라니까 돌리면서 웃음소리가 세지잖아요. 옆에 분 보세요 할 때 웃는 이유도 책에 써줬더라고. 옆에 고개 돌리면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그래도 너보다 나가 낫지. 자, 그러면
이 얼굴이라는데 얼을 늘 담고 다녀야 얼굴인데 이걸 빠고 다니면 굴만 돌아다닌대요. 다음 불때에 왔을 때 옆에 앉은 보살님이 시무룩해 있거든요. 이 인사를 하랍니다. 따라해 볼게요. 보살님, 굴만 보여요. 그러면요, 보세요. 우리 부처님법에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지적해 주는 건 고맙다고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굴만 보여야 하면 별걸 다 보내. 헛소리 하지 마가 아니라 이랬을 때 이건 고칠 줄 모르는 거고 들었을 때 고칠 줄 알아야지 깨달음으로 간다는데 그래 얼른 얼 담아야 되겠다. 됐어? 이러면 근데 이게 얼이 들어온 것과 얼이 빠진 거 우리나라에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아줌마들의 얼굴 모양이 이 모양이 많던가요? 이러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머릿속엔 근심 걱정이 들어와요. 이 근육 쓰임에 따라 근심 걱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리면요 이게 올려놓 자 지금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근심 걱정 떠올리려고 해보죠. 안 올라옵니다. 근데요 이것만 내리는 순간 그럼 벌써 집으로 가요 마음이. 자,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얼굴이요. 자, 살면서 내가 내 얼굴을 많이 볼까요? 남이 내 얼굴을 많이 볼까요? 하루에 1시간 자기 얼굴 보시나요? 하루에 1시간 얼굴보다 욕 쳐들어요. 그렇게 본 얼굴이 그거냐고. 아직도 6초가 자꾸 까먹으세요. 자, 그렇게 본 얼굴이 그거냐는데 이 하루에 1시간 앞에 잘 앉으셨어요 오늘요. 이렇게 웃음 기를 받은 김밥은요 보약이래요. 이거 보살님 드시면 집에 가서 아들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웃는다는 거 무슨 얘기하다가 김밥 얘기로 갑자기 해가지고 이 1시간도 내가 내 얼굴을 못 본다는데 하루는 24시간이죠. 24시간 중에 1시간도 내가 내 얼굴을 못 보고 산다네요. 그러면요 우리나라를 통계를 내보니까 제일 살면서 자기가 자기 얼굴 많이 보다 죽는 사람이 여자 연예인이래요. 근데요 난 여자애는요 50%나 자기 얼굴 보는가 봤더니만 평생 100년 평생 살아도 4%밖에 자기 얼굴 못 보다 죽는데요. 4% 24시간에 4% 후닥닥 계산해봐도 1시간 10몇 분. 우리도 4% 본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나머지 96%는 이 얼굴을 누가 봐요? 그럼 이 얼굴 나 보려고 붙여 다녀요? 남 보이려고 붙여 다녀요? 이게 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도 진리라 그러죠. 진리가 뭔가 봤더니만요 2000년 전에만 먹히는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지난 지금 시간에도 먹혀 들어가면 진리랍니다. 근데 그때만 먹히고 지금 안 먹히는 거 이런 건 지식 늘 바뀌는 거. 그래서 이 얼굴은 나 보려고 붙여 다니는 게 아니라 남 보이려고 붙여 다니는 거로구나. 그러니까요 집에 나올 때 그래서 그 밝은 얼굴 만들기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타고난 수행 과제랍니다. 그 집에서 나올 때요 다 이거 하랍니다. 맞아 이 얼굴 남 볼 거로구나. 현관문 똑 닫고 나오는 순간 얼굴 만들어야지. 많이 보세요. 자 이러면요 들리는 말도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런 말 들리죠. 근데 집에서 아들하고 다투어가지고 그놈을 댕기고 막 해가면요 언니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없어 얘도 같이 드러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얼굴 모양 하나 바꾼 거에 따라서 들리는 말도 다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상이라는 말을 하죠. 근데 말하다 보니까 이거 오전에 안 한 말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요 제 강의 스타일이 그래요. 저는 이 조계종만 보고 강의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침에는 그래도 내가 갖고 온 슬라이드라도 하나 켜놨어요. 그런데 2시간 끝났는데도 안 넘어갔어요. 그거 알고 여기 분이 아예 안 깔아놨네.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얼굴이라는 게 이 얼굴 얘기에다가 다 가겠네요. 오늘 중요한 거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 나누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밝은 얼굴 만들기는 수행 과제다. 그래서 늘 하는데 이거요.
사람이 얼굴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나는 거를 따를게요. 관상. 그래서 관상 보러 가잖아요. 근데 관상은 잘 변한다 그래? 안 변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관상, 맞아요. 관상하고 비슷한 말 하나가 있는데요. 따라해볼게요. 인상. 관상은 부모님이 준 거래요. 근데 인상은 준 걸까요? 내가 만들어가는 걸까요? 그래서 새길 인자 모양, 나는 인상의 사람의 모양이 인상인 줄 알았어요. 그 인상이 똑같은 거 아닌데 그게 아니라 새길 인자의 모양상자. 아, 이 인상은 내가 새기는 거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구나. 그래서 얼굴 경영학이라는 학문도 나왔는데 얼굴 경영학에 보면요. 인상을 바꾸면 관상도 바뀐다. 그래서 자꾸 이 인상을 좋게 만들다 보면요. 관상까지.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것이 나이 30 넘으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 얼굴 보고 이뻐요 라는 말이 내가 듣기 좋은가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편안해서 좋아요. 이 말이 와닿으세요. 편안. 20대 아가씨한테 가서 아가씨 편안하네 하는 건 욕이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이 들리는 말도요. 편안하다가 와닿을 때랑 이쁘다가 와닿을 때랑요. 살아보니까 이쁜 거 잘생긴 거 별로잖아요. 근데 우리 결혼할 때 자, 마음 보고 결혼해요? 처음 그 인상 그 얼굴 보고 결혼해요? 외모. 근데 살 때는 외모랑 살아요? 성격이랑 살아요? 근데 나 저 성격 안 고치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 성격, 사귈 때 성격을 봐야 돼. 사귈 때는 그것까지 볼 만한, 그 성격까지 살필 만한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확 빠지니까 콩깍지가 뒤집어지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연애할 때 너 없이 못 살아. 내가 결혼해서 3년 되면 난 너 때문에 못 살아로 변하다가 이게 5년 넘어 10년 돼 가면요. 너 때문에 못 살아가요. 그나마 나을 텐데 나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면 심한 거래요. 제가 초등학교 근무했잖아요. 어느 사망의 애가 쓴 글이 있어요. 난 우리 아빠 이름이 그 인간인 줄 알았다. 자, 이래서 아까 무슨 얘기가 이쪽으로 갔죠? 자꾸. 자,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 이 얼굴이라는 것이 남 보이기 위해서 붙여 다닌다는 거요. 그리고 관상, 인상, 이 나이 30까지 편안하다 쪽인데 30 넘어서부터는 그래서 나이 20, 30대까지는요. 부모님이 준 얼굴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지만 30부터는 이 얼굴을 자기가 만들어 간대요. 그래서 30부터는 들리는 말이 얼굴값 좀 하면서 살라고. 예. 우리 아이들한테 얼굴값 하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30 넘으면 얼굴값을 하면서 살라 그러는데 이 나이 30 넘으면서 얼굴값 하다 보면은요. 자꾸 또 들리는 말이 있답니다.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따라해 볼게요. 향기 풍기는 얼굴, 냄새 풍기는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향기 풍기고 싶죠? 이 향기 풍기는 사람과 냄새 풍기는 사람의 큰 차이가요. 내가 커피잔을 탁 들고 들어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가 들어오는 걸 보고 야 왔어 빨리 자리로 가자 하면 냄새 풍기면서 오는 거래요. 근데 내가 딱 들고 들어왔는데 언니 그 커피는 뭐야? 어디서 샀어? 이러면 내가 향기 풍기면서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기도 풍길 수 있고 냄새도 풍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주도에서 아버지 교육을 갔는데 어떤 아버지가요? 딱 그 말 듣더니만 내가 우리 딸한테 냄새를 풍겼나 봅니다. 이런 그걸 좀 공유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딸 내가 딱 들어가면 TV보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 똑 잠근대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문만 안 잠가도 좋은데 문 떡 소리가 가슴을 콩 하고 친대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열어 임마.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딸이랑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나 보죠. 잠깐만요 하더라고 아버지가. 아까 연결이라 그랬나요? 내가 우리 딸하고 연결이 되고 싶은 욕구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살았대요.
딸이 거기 들어갈 때 진짜 화가 나는 이유는 나는 너랑 연결되고 싶어. 그 관계는 안, 이게, 그래서 그 연결되고 싶으면 이게 되면 되는데 그 아빠가 어떻게 하면 향기를 풍기면서 들어갈 수 있냐요. 그 딸이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중2, 15. 15년 걸리셨네요. 앞으로 15년 기다려볼까요? 그러면 아이가 나올 수도 있어. 30 되면 나와요, 그냥. 왜? 그 인디언에서는요, 그 추장이 기우제 드리면 꼭 비가 온대잖아요. 예, 꼭 기우제만 드리면. 왜 비 올 때까지 드린대요? 지금 이해 가신 분만 웃고 계세요? 웃음 치료에서요, 어떤 사람이 웃는가 연구해 봤더니만 내가 한 말이 이해가 가야 웃어요. 이해가 간다는 말은요, 똑똑하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이해력도 좋고 똑똑함을 보이는 방법은 딱 하나, 옆 사람 웃을 때 웃어놓고 봐야 돼요. 모르는 건 나중에 물어보고. 제가 이 웃음이라는 거를 우리 집에서 이걸 행복과 연관되고 제가 쓰는데, 우리 아이들에게요, 나를 6초 이상만 웃기면 3,000원씩 줘요. 우리 딸들 용돈 떨어지면 나를 자꾸 안 칩니다. 아빠 앉아봐 이러면서. 그리고는요, 핸드폰을 켜놓고 동영상을 찍어요. 왜? 손바닥 하나 칠 때마다 1,000원 플러스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우리 딸이 11,000원 받아간 사건이 있어요. 6초 이상 웃었고, 왜 얘가 동영상을 찍는가 봤더니만요, 자꾸 나보고 손뼉 친 개수를요, 우긴대요. 8번 쳐놓고 7번 쳤다 그러고 자꾸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근데 11,000원 줬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중에 보니까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건데, 우리 딸이 학교 가면 야 빨리 말해봐, 너 이거 떡국물 떨어지면 너도 좀 사줄게. 자꾸 친구, 너네 아빠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면 우리 아빠 백수야, 백수. 이걸 갖다 우리 아빠 6초를 웃겨야 3,000원을 버니까 너네 집 되게 웃긴 집안이래요. 맞아, 우리 아빠가 웃기지 나는 안 웃겨 그래요. 근데 이거 어제 근데 아빠 앉아봐 해서 딱 놓고 얘기한 게요, 아빠 요즘 스티커 사진이 대세잖아. 이 딸들 스티커 사진 찍으면 내 딸이던가요, 연예인이던가요?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클릭하는 대로 다 바뀌어요. 우리 딸에게 아빠 있잖아, 여고생 둘이가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눈 큰 친구랑 작은 친구랑 찍어서 다 뽀샵하고 다 했는데 V라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쇄하자 했는데 마지막으로 잡티대고도 하자. 잡티대고 딱 누르고 인쇄했더니만 눈 적은 애 눈 없어져서 나왔대요. 이거 이해 가신 분만 웃어요. 아니요, 이걸 경로당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들이 웃었을까요? 걱정했을까요? 말해놓고 제가 할머니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유 그 엄마는 어떻게 살아 막.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눈은 찾았다고 그럽디가. 스티커 사진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가면 안 눕는구나가. 그래서 제가 얼른 막았어요. 네, 찾아서 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다행이라고. 자, 오늘 저녁이라서 약간 이 피로도 풀리고 하시라고 의도적으로 약간 지금 운동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요. 자, 이거 하나만 하고 좀 쉬고 이어갈게요. 예, 오자마자 늦게 오신 분들은 커피를 못 마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이 정도 되면요, 내기보다 커피가 머릿속에. 자, 우리 가시기 전에 제가 화두를 하나 드릴게요. 화두를 하나 드리면 그것만 생각하면서 커피를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시험인 우리 아들이 있어요. 집에 가봤더니만요, 그 아이가 길게 들어놓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예. 자,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1번, 나는 화 쪽으로 간다, 웃어버리기로 간다. 자, 나는 화는 그겁니다. 야, 너 뭐냐? 이건가? 2번, 보는구나. 이건가? 그럼 내가 화난 이유는 뭔가를, 그게 화두예요. 내가 내일 시험인 아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걸 보고 내가 화나는 근데 안에 건 뭔가, 이게 화두입니다. 그러면 커피 맛도 떨어질래나?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쉬고요. 쉬고 나와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